현재 북한군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전술도로는 물론이고 각종 방어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휴전선 일대를 전부 다 대규모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왜 이걸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80에서 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뢰 매설을 위한 사전 작업인 불모화 작업 역시 군사분계선 5m에서 10m 앞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 등 사실상 전 전선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구간이 공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군 당국은 전체 군사 분계선 가운데 약 33% 정도 구간에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작업 위치가 훨씬 전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서 각종 군사시설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접근해 철조망과 장애물을 설치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북한의 공사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철조망 설치뿐만 아니라 지뢰지대 조성, 전술도로 구축, 장애물 설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철조망 뒤편에는 병력과 차량 이동을 위한 전술도로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북한군이 더 신속하게 전방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말 잠시 작업을 중단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공사를 재개한 뒤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 재개 인원도 너무 늘고 있는데 하루에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북한군 병력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5배까지 올라간 수치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끝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군이 이렇게까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2024년 군사분계선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요새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철조망 설치와 지뢰 매설, 전술도로 건설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들어 공사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는 2025년 말에 군사분계선 국경선화의 기초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약 250km 가운데 전술도로는 최대 70km, 철책은 90km가량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군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공사 속도입니다. 초기에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들어 투입 병력이 많이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보다 많은 병력을 전방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범위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까지 철조망이 내려온 상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이 정도 속도면 2-3년 내로 북한이 의미하는 국경선 단절 조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의 실질적인 인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군은 군사분계선과 매우 가까운 위치까지 철조망과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간 유지되고 추가 공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계선이 현장에서 사실상의 기준선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철조망과 지뢰지대, 감시시설 등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현상 유지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부분은 현재 군사분계선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사가 판단하는 군사분계선 위치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규모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게 되면 향후 경계선과 관련한 분쟁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 역시 북한군의 공사 범위와 위치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무장지대의 본래 기능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군사력이 직접 맞닿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구역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철조망과 지뢰지대, 각종 군사시설을 확대하게 되면 이러한 완충 기능은 점차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한군의 경계병력과 장비가 더욱 전방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남북 군 병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시 활동이 증가하고 병력 이동이 빈번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작은 오인이나 판단 착오가 현장에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수공업시설 현대화와 생산설비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요 군수공장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 생산시설이 증설되거나 보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관점에서 가장 큰 수확은 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실험장과 훈련장에서만 검증할 수 있었던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각종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적의 방공망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차세대 무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장사정포, 무인기 체계의 성능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드론전 경험이 한반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실전 경험 자체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전술과 교리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형도 다르고 작전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한은 실전에서 확인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한반도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드론 운용 방식과 정찰 체계, 포병 연계 능력, 전장 정보 공유 체계 등은 지역이 달라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더구나 실제 전투를 경험한 지휘관과 병력이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군사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병력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기갑부대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과 정찰 자산,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전선에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전력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AI와 무인기, 전자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분야는 한국 관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대전은 통신망과 위성 항법 장치, 데이터 링크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전자전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유사시 한국군의 일부 첨단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변화가 미사일이나 핵무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시간이 북한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러시아 외에도 다른 국가나 세력을 대상으로 한 무기 거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제재받는 국가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군수 산업을 기반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여유와 군사적 자신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군사분계선 요새화와 무인기 개발, 미사일 전력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확보한 전쟁 특수의 성과를 경제 회복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변화가 수년 동안 이어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